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한국 GDP의 17배 규모가 줄어드는가 하면 국적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한 달간 3경 2천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체감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 겁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지난 IMF 사태와 그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사태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86개국 증시의 시총을 총 합계를 해본 결과 증시 시총 62조 2천억 달러에서 25조 6천억 달러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한 3경 한 2천조 원 정도가 증발되었다. 이게 너무 커서 이게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계산할 엄두도 안 나고 예. 단 우리나라 2018년도 기준으로 GDP 한국 국내 총생산이 1,89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보다 17배 정도의 규모의 그 돈이 증발됐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1위가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한 52% 시총의 감소율이 컸는데 산유국에다가 여기 이제 또 이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그렇고 국제 유가가 그렇고 2위가 브라질, 3위가 러시아입니다. 예. 이렇게 감소폭이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감소가 된 나라가 40곳이나 된다고 하니까 3경 2천조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난주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 한국은행이나 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나 했는데 일각에서는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 다음 주 금융시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제 전문가들한테 쭉 전화를 돌려봤어요. 예. 다들 난감해합니다. 예, 마찬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1,500선까지 빠질 거라고 누가 예견을 했었겠습니까만 어쨌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가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잘못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더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마치 자판기처럼 먹고 튀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예. 외국의 큰 손들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도하는 거에 매수를 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이를 쓸어 담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그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졌다라고도 어떤 시각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다음 주 증시 전망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외부의 충격으로 우리 시장이 영향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뉴욕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다 내놓고 튼튼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외국의 파고가 그렇게 세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그 파고가 해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동안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었고 계속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부가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한다고 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융회사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금융사가 주저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첫 번째 지금 채권시장 안전펀드, 증권시장 안전펀드의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규모가 불안전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개방형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증권시장 안전펀드 같은 경우 과연 극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전례 없이 빠른 대응을 내놓은 건 사실이에요. 예. 네. 이게 지금 2020년 만기 도래 예정인 회사채 시장을 보면 CP와 전단체가 한 116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회사채가 37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6월 달 전까지 돌아오는 물량은
채가 2조 5천억 원 정도, 그 CP나 전단체가 25조 원 정도. 보수적으로 50% 이상 상환이 안 될 경우 대략 한 15조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금을 마련한다는 게 1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15조 정도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사들이 조금 주저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카드를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금융시장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우리 시장이 대응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사실은 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IMF 때도 그렇고 네. 지금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사태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펀드멘탈,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많이 휩쓸렸어요. 예. IMF 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조조정했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도 2008년도에도 그때도 통화 스와프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펀드멘탈, 기초되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전에는 금융 쪽에서 위기가 있으면서 실물 경제 위기로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덮치는 거꾸로 된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으로 해왔던 기초체력 다지기 내지 현재의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 금융 체질을 지금 IMF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질 개선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 실력을 위기 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미국이 들어줄 리 있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전화가 왔대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신뢰를 받아왔다라는 것이고 한미동맹 효과가 여기서 극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 위기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24일부터는 아예 모든 노선을 중단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지금 항공업계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비행기가 날개가 없으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노선 중단 또는 간편으로 운항을 못하는 항공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항에 그 자동차처럼 비행기를 세워두잖아요. 예. 네. 그게 주기장이 주차장이라 주기장이라고 해요. 예. 이 주기장에 비행기를 세워두면은 그 세워두는 주차비, 주기비 이것이 한 달에 수억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항공사는 또 기름값을 못 내서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까지 갔어요. 보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항공권 취소 환불액만 1,200억 원이라고 하고요. 아시아나도 600억 원이나 되고 나머지 작은 항공사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지금 주차비가 아닌 주기비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급유 중단. 왜? 기름값을 제때 못 냈거든요. 예. TA위는 아예 만료되는 계약된 비행기 한 대를 계약 연장하지 않고 반납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항공사는 시장에서 고리에 사채를 쓰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항공사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정부에서는 지금 항공사의 착륙료를 감면을 하고 예. 또 운수권 회수 유예하는 등의 이런 핀셋 지원을 시행한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추가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보니까 지금 호텔이나 항공업계 쪽에서 정부가 6개월 동안 정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휴업 휴직 근로자들의 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부터 예.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항공업계는 물론이고 항공업계에 연계되어 있는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 콘도 다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워낙 특별한 상황이고 예. 워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사 쪽에서는 유동성 지원 대책 없이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좀 요청한다.
국토부의 항공 분야 긴급 지원 자금 규모를 좀 확대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자체 신용만으로는 채권 발행이 통한 게 경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나 국책은행에 보증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어려운 거죠. 정부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예. 지금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지금 50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데 이걸로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의 사태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다들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때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를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기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문 다 닫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번 달부터 당장 내야 할 월세부터 시작해서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 패키지 대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국민 1인당 100만 원꼴입니다. 지금 홍콩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하고요. 예. 지금 미국은 120만 원어치의 헬리콥터 밴 이렇게 하여튼 여튼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한 적 없고 선별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죠. 예. 누가 받는지 얼마나 효과가 큰지 한 번도 체감되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IT 강국으로서 카드 다 쓰지 않습니까? 네. 시골에서 다 카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일본 전문가들 이야기는 3개월 내에 카드 다 쓸 수 있도록 3개월 한도 시간 딱 네. 정해놓고 카드로 지역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로 100만 원 체크카드를 지급하자.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기업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그 효과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군요. 산업계 전반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4월이 다가오면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압박도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채권 담보 부증권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업 자금난을 예. 좀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채권 담보부 증권 프로그램 강화 이게 뭐 되게 어렵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기조차 힘듭니다. 이거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정부가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달러 등 최고의 안전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현금화하는 추세. 모든 거 다 팔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금융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부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해서 지금 채권담보부 증권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것은 인공호흡기를 댄다라는 거예요. 죽지 마라. 예. 예, 당장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지금 지난달 말에 코로나19 대책에서 밝혔던 발행 규모 2조 2천억 원에다가 추가 경쟁 예산안 재원을 활용한 1조 7천억 원을 보태서 지금 6조 7천억 원으로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6조 7천억 원 어치에 인공호흡기를 대서 중소 중견기업 죽지 말라고 갖다 댄 거예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지금 보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5월쯤에 2차 추경이 편성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규모는 어떻게 될지 또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가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게 되고 네. 선거를 끝나고 나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었고 지금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돈 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해지니까 야당도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금 쓰러져가는 국민들,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을는지, 경제를 살릴 수 있을는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이 편성돼서 여러 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 경제에 대한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야. 찔끔찔끔 지원했어요. 찔끔찔끔 지원하다 보니까 말로는 마중물, 펌프질 할 때 물이 얼만큼 빠진지 모르니까 확 부어놓고 마중물로 확 회 뽑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냥 선별 지원하고 네. 뭐 감세하고 이걸로 맞췄는데 지금 닥친 코로나19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고 세계 시총 30%가 빠져나간 상황이면 우리나라 버티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지금 총선 전까지 한 대략적 추경이 한 18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나서 그만큼 돼야 되지 않을까. 18조 원 정도의 네. 또 다른 추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지금 방금 이런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예. 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상황 아까 맨 처음 레포트에서 마이너스 퍼센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 이미 이거 있기 전에 우리나라 올해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0% 성장률을 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IMF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은 그만큼 엄중한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받는 건 좋지만 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이 추경을 가지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예. 재난 기본소득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될 예정이라서 형평성 논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자체 장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걸 형평성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 내지 도민들이 그 지자체 장한테 항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은 이번에 만들어진 말이고요. 원래는 기본소득이에요. 예.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한테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실험을 하다 실패도 했어요. 2년 동안 실험하다 실패를 했고 스위스에서는 그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부결돼서 안 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수백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이 국가가 존립하는 근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적도 없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정확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다들 오해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재난 구호성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지금 당장 대구 경북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아이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사줘야 되고 학원비라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의 구호성금이에요. 이걸 기본소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오히려 이걸 채용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가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감세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IT 발전했어요. 카드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현금인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전 그 재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네.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네. 그 사람들은 또 따로 도와주고요.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50조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50조 원 이렇게 계산하면 5천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더 뭐 차등은 있겠죠. 어디 이렇게. 나중에 부자들한테도 지원해야 되냐? 아니죠. 부자들은 그 다음에 나아지면은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면 돼요. 이런 계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지자체 중심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사실은 보시나요? 전체 그 돈을 관장하는 뭐 모임에서 회계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은 과연 이렇게 이거 해서 우리 이 모임이 활성화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회계 부분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진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원 마련,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작년부터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계속 그러면서 그때도 추경할 때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악화 걱정한다지만 여전히 튼튼한 건 있거든요. 예. 그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국민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기업이 할 일 또한 국가가 할 일. 여기에 맞춰서 돈이 있는 여력이 있는 부자들은 다음에 세금을 다시 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재난 기본소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